여보, 우리가 몰랐던 사고가 있었어. 30년 전에 산부인과에서 있었던 정전사고. 그때 이미 유진이랑 하나랑 바뀐 거였다고. 윤성호의 다급한 목소리에 신여진의 눈이 크게 치켜떠졌습니다. 당신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럼 유진이가 처음부터 내 딸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윤성호는 신여진에게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확인해봐야겠어. 어쩌면 유진이가 아니라 구하나 씨가 원래 우리 딸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아이가 2번 바뀐 거라면 구하나 씨가 진짜 우리 딸인 거겠지. 구하나와 윤유진의 출생에 대한 반전이 드러나면서 구하나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지고 최명지의 악행이 심판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어둑한 저녁 무렵 구하나는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천천히 책상을 두드리다가 구하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이야? 구하나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별일 없어. 그냥 요즘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구지석은 일부러 가볍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어보이려 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라니. 뭔데? 힘든 거 있으면 같이 얘기하자. 구하나는 여전히 망설이는 기색으로 대답했습니다. 가끔 진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남았나 싶고. 구지석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하나가 이런 의심에서 벗어나야 자신이 계획한 복수가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하나가 윤유진이 맞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구하나의 의심이 잦아들 거라고 구지석은 생각했습니다. 구지석은 품 안의 서류 봉투를 슬쩍 매만졌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입양 기록이 들어있었고 교묘하게 조작된 흔적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 누나는 윤유진이 맞아. 구하나는 구지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찜찜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구지석은 그런 구하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드시 입양 서류를 확실하게 손봐서 구하나가 윤유진이라는 사실을 더욱 굳건히 만들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구지석은 구하나의 어깨에 살짝 손을 올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들겠지만 누나가 진짜 윤유진이라는 것만은 절대 의심하지 마. 알았어? 구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의문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반면 구지석은 사무실 문을 나서면서 봉투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절체절명의 비밀을 부여잡은 듯 복도를 가로지르는 구지석의 발걸음에는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서류를 완벽하게 정리한다면 구하나가 어떤 불안과 의문을 가져도 결국 다시 윤유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구지석은 굳게 믿었습니다. 윤성호는 거대한 저택의 응접실에서 구지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자리였지만 윤성호의 표정은 편치 않았습니다. 최근 들려온 서류 조작 이야기에 관한 소문이 귀에 들어오자마자 윤성호는 마음이 바짝 타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한때 그 집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윤성호였기에 구지석이 무리한 수단을 쓰고 있다는 것이 곧 대형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구지석은 의자를 끌어앉으며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성호는 곧장 눈빛을 도발적으로 바꾸며 쏘아붙였습니다. 구하나 씨 서류 조작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구지석은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들으셨는진 모르겠지만 별일 아니에요. 복잡한 거 정리하다 보니 조금 손본 것뿐입니다. 윤성호는 짙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예전에도 말했지. 이거 위험한 길이야. 그렇게까지 해서 얻고 싶은 게 뭔데? 구지석은 살짝 미소를 띠고 고개를 들어 윤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꼭 복수할 겁니다. 어떤 무리를 하더라도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윤성호는 구지석이 굳게 마음먹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말로도 설득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걸 윤성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지석이 가려는 길은 너무나도 가시밭길이었기에 윤성호는 차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둬. 단순한 복수심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서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네가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봤어? 구지석은 윤성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각오했어요. 전 이미 다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누나가 그 자리를 지켜야 제 계획도 성공해요. 이제 더는 물러날 곳이 없다고요. 윤성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자세한 이유는 안 묻겠어. 그래도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 아무리 그래도 위험한 건 위험한 거잖아. 성급한 조작은 언젠가 터져나오기 마련이지. 구지석은 미동도 없이 굳은 표정으로 윤성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야 하고 누구도 못 건드리게 할 겁니다. 서류가 완벽하면 의심이 들어도 증거는 없을 거니까요. 그리고 결판은 한 번이면 충분해요. 결국 승자는 제가 될 거거든요. 윤성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구지석의 의지는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고 애초에 단념시키러 온 것도 아니었기에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꺼림칙한 예감이 점점 자라났습니다. 윤성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후회 안 했으면 좋겠다. 가다 보면 언젠가는 낭떠러지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구지석은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씁쓸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마음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미 선택한 길에서 돌아갈 수 없다는 결심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저택의 중앙홀에서 신여진은 한동안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장비서는 문 밖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신여진이 이른 새벽에 별다른 설명 없이 불렀기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장비서가 정중히 허리를 숙이자 신여진은 돌아보지도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장비서,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있어. 장비서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신여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장비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래도 은총이를 입양해야겠어. 근데 공식 절차 없이 바로 데려오긴 쉽지 않겠지? 장비서는 살짝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절차상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여진은 손목에 찬 금빛 시계를 매만지다가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 내 밑으로 입양할 방법 좀 알아봐. 필요하면 서류도 준비하고 공식 기록도 손봐서 문제가 없게 해야 해. 장비서는 이 지시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신여진은 한때 냉혹한 판단을 내리기로 유명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입양을 추진하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여진은 장비서의 눈을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걸림돌 생기면 바로 보고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진행해야 하니까. 장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예, 반드시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장비서가 한 발 물러서려 할 때 신여진은 다시 한번 부드럽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낯설어. 근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혹시 주변에서 입양에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움직임이라도 보이면 바로 조치해. 장비서는 깍듯하게 예를 갖추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면서 신여진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늘 강인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만 보였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흔들리는 눈빛이었다고 느꼈습니다. 황진구는 어두워진 시골 길가에 차를 세우고 오래전에 폐업한 듯 보이는 작은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최근에 얻은 단서를 따라 여기까지 찾아왔지만 문이 굳게 잠겨 있어 난감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옆집에 사는 노년의 간호사가 이 병원에서 일했던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에 황진구는 서둘러 그 집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방문을 두드리자 낯선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황진구는 깍듯이 인사하며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예전에 이 동네 산부인과에서 근무하셨어요?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황진구를 살폈습니다. 응, 옛날 얘기지. 근데 병원 문 닫은 지 한참 됐는데 왜 묻나? 황진구는 명함을 건네며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아이 한 명의 과거를 조사 중입니다. 30년 전에 분만실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시는 게 있을까요?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문간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황진구가 방 안으로 들어가도록 손짓하더니 조그만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30년 전이라면 큰 소동이 있긴 했어. 분만실에 정전이 나서 난리였거든.
아기 울음소리가 막 겹치고 간호사들도 정신없었지. 황진구는 귀를 쫑긋 세우고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신생아가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있나요? 간호사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글쎄, 산모 둘이 같은 시각에 출산했고 기록용 모니터가 꺼진 상태라 혼선이 많았지. 다음 날 다시 기록을 썼다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 아기 팔찌를 잘못 끼웠다는 얘기도 돌아다녔고 황진구는 예감이 적중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간호사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일로 병원이 조용히 문을 닫았어.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 나도 단정 지을 순 없고. 황진구는 노트에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또 기억나시는 건 없으세요? 간호사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정도밖에 없어. 나도 더 이상은 모르고 괜히 헛수고할 수도 있어. 조심해. 황진구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간호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간호사는 간절한 표정의 황진구를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관련된 사람도 많은 것 같으니 괜히 다치지 않게 조심하라고. 황진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둑한 밤하늘 아래에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윤유진이라는 아이가 진짜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추측이 점차 현실감을 띠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황진구는 이 진실을 어떻게 밝혀낼지 고민하며 차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윤성호는 낡은 간판이 붙은 산부인과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전날 밤 윤성호는 황진구가 이곳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발걸음을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병원 건물은 철제 셔터가 내려져 완전히 폐쇄된 상태였고 골목 한쪽에는 버려진 의자 몇 개만이 오랜 시간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황진구가 골목 끝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성호는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네가 여기 왜 온 건지 궁금하네. 황진구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30년 전에 이상한 정전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때 아이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성호는 차분한 표정으로 병원 문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진짜로 바뀐 거라면 지금 그 아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단순 착오였는지 누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도 모르겠고. 의문이 많아. 황진구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전이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증거가 별로 없긴 한데 간호사 한 분이 혼선이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아직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진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일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윤성호는 바람에 흩날리는 폐지 조각을 조용히 주워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일부러 두꺼비집을 내린 건 아닐까 의심스럽군. 황진구는 놀란 눈으로 윤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바꿨다는 말씀이세요? 윤성호는 빛바랜 병원 간판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무겁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의외로 퍼즐이 맞춰질 수도 있지. 황 사장도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야? 황진구는 윤성호의 말에 수긍했습니다. 의혹이 커질수록 그 뒤에는 강력한 동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신여진의 딸이라는 윤유진이 실제 혈육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훨씬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일단 더 알아봐야겠네요. 혹시 다른 병원 기록이 남았는지도 찾아보고 담당 의사나 간호사도 추가로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윤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된 거 나도 적극적으로 나서볼게. 뭐라도 증거 찾으면 꼭 알려주고. 우리 같은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으니. 황진구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윤성호와 함께 병원 주변을 잠시 둘러봤습니다. 금방 답이 나오진 않았지만 오래된 진실이 수면 위로 서서히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불길한 예감과 함께 거대한 음모의 조각들이 한데 맞물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성호는 웅장한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훑어보던 신여진이 눈길만 살짝 들더니 빈말 없이 서류를 탁 닫았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팽팽했습니다. 윤성호는 목구름을 삼키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 좀 해. 그동안 딸이라고 믿어온 윤유진이 사실 진짜 딸이 아닐 수도 있어. 신여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윤성호를 노려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근거도 없이 시간 낭비할 생각하지 마.
윤성호는 한 걸음 다가서며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정전 사건 말이야. 20년 전에 분만실에서 아이들이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어. 그게 사실이라면 구하나가 진짜 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와. 신여진은 잠시 말문을 닫았다가 오래 침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라도 있어? 몇 가지 정황만 가지고 큰일로 몰아가지 말라고. 윤성호는 책상 위에 조그마한 메모를 꺼내 펼쳤습니다. 간호사 증언, 병원 폐쇄 기록, 출생 기록 제작성 서류. 이런 것들을 보면 의심할 만하지. 게다가 구하나가 어릴 때부터 윤유진이란 이름을 제대로 기억 못했던 흔적도 있고. 신여진은 얼굴에 미묘한 감정이 뒤섞인 채 책상에 놓인 메모를 흘끗 봤습니다. 구하나가 진짜 딸이라고? 그럼 내가 딸이라고 믿고 키운 아이는 누구라는 거야? 윤성호는 힘겹게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결국 가짜라는 뜻이야. 의도된 일이었는지 단순 실수였는지는 아직 몰라. 근데 만약 의도된 거라면 누군가 오래전부터 복잡하게 판을 짠 거겠지. 신여진은 의자를 밀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넓은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에는 어딘가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걸밖에 알릴 수도 없고 구하나한테도 함부로 말 못해. 아직 확실치 않은 걸로 괜히 소동만 일으키면 다 무너진다고. 윤성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 내리기 전에 더 조사해야 해. 하지만 진짜로 구하나가 딸인 게 드러난다면 당신도 어떻게 할지 미리 생각해둬야 해. 신여진은 이마를 짚고 오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증거 더 모아와. 확실해지면 내가 직접 구하나를 인정할게. 대신 이 얘긴 일단 우리 둘만 알고 있어야 해. 다른 사람한테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윤성호는 신여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미약하게나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최소한 신여진이 사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았으니 진실을 밝힐 길이 아직 열려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회장실에서 나오며 윤성호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예측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신여진은 그날 아침 집무실이 아닌 저택의 정원 쪽으로 구하나를 불러냈습니다. 평소라면 엄격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눌 법도 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사적인 장소를 택했습니다. 영롱한 분수가 솟아오르는 연못가에서 신여진은 구하나를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구하나는 갑작스러운 호출에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부르셔서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신여진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확고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하나 너를 세상에 알리려고 한다. 구하나는 그 말에 가슴이 쿵쾅거리며 요동쳤습니다. 정말요?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뭐죠? 신여진은 살짝 손을 들어 구하나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 모든 걸 말해줄 순 없어. 근데 확실한 건 넌 내 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는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해져. 구하나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애매한 신분과 불확실한 기억에 힘들어하던 시간이 길었기에 신여진의 인정은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딸이라고 공식 발표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격하면서도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임원회의를 잡아놨거든. 거기서 널 그룹 부회장으로 임명한다고 선언할 거야. 반발이 있더라도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해. 구하나는 깜짝 놀라 신여진을 바라봤습니다. 부회장이라니. 너무 갑작스러워요. 저는 아직 회사에 대해 잘 모르는데요. 신여진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내가 정한 방식이야. 네가 정식 후계 라인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집안에 문제가 많아질 거다. 그러니 지금이 딱 맞는 시기라고 판단했어. 한편 구하나는 벅찬 감정과 함께 두려움도 스쳤습니다. 바뀐 운명이 달콤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신여진의 말투에서는 강한 의지와 함께 무언가 더 깊은 비밀을 품고 있다는 느낌이 엿보였습니다. 제가 엄마 딸 확실한 거죠?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죠? 신여진은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야. 아직 모르는 게 많겠지만 곧 알게 될 거다. 우선 믿고 따라와. 구하나는 신여진의 결의 어린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뒤섞여 마음이 무겁고도 가벼운 이상한 상태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신여진의 지지와 인정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분명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신여진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구하나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좋아. 그럼 임원회의로 가자. 다들 놀랄 테니까. 연못가를 뒤로 하고 걸음을 옮기는 둘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 대신 묘한 동맹의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구하나는 회사 로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임원회의에서 부회장으로 임명된 직후라 엘리베이터나 복도를 지날 때마다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면서도 가슴은 긴장과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아직 상황이 완전히 믿기지는 않았지만 신여진이 공식적으로 선언한 일이니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황진구가 걸어오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구하나는 반가움과 쑥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진구씨. 아, 그냥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황진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그럼요. 불편하면 사장님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전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부회장 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공식 인정받으셨네요. 구하나는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살짝 숙였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요.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책임이 커진 것 같아서요. 황진구는 구하나를 살피듯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일들 다 이겨내셨잖아요. 회장님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신 거면 구하나 씨는 충분히 자격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 사람은 잠시 걸음을 옮겨 로비 한쪽에 있는 카페테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황진구는 조용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산부인과 정전 사건 얘기 들으셨어요? 누가 그러던데 아이들이 뒤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구하나는 눈이 커지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조금 듣긴 했어요. 근데 다들 말을 아끼시니까 정확히 뭘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황진구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아직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만약 아이들이 정말 바뀌었다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구하나는 컵을 꼭 쥐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제가 살아온 기억은 어쩌면 좋을까요? 윤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 솔직히 혼란스러워요. 황진구는 부드럽게 웃으며 구하나를 달랬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결국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이미 구하나 씨를 후계자로 인정하셨으니 자리 자체는 확고해진 셈이잖아요. 구하나는 고개를 들고 황진구를 바라봤습니다. 진구 씨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요. 여기서 이렇게 마주치는 것도 어색했는데 감사합니다. 황진구는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오히려 구하나 씨가 새로운 자리에서 인정받는 모습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짧은 웃음이 오간 뒤 구하나는 자신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동시에 마음 어딘가에는 아직 의문과 불안이 남아 있었지만 황진구는 그런 구하나를 바라보며 그녀가 진짜 딸임을 더욱 확신했고 곧 찾아올 거대한 소용돌이를 예감했습니다. 장비서는 깔끔하게 정돈된 서류를 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최근 어린 소년의 입양 절차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상 징후를 포착했고 그 배후를 추적하다가 최명지의 이름과 연결되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장비서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최명지와 마주 앉기로 결심했습니다. 최명지는 응접실 소파에 느긋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장비서가 들어서자마자 최명지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누가 오라고 했어? 나 바쁜데. 장비서는 예의를 갖추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만 신여진 회장님 지시로 진행 중인 입양 업무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최명진은 한쪽 다리를 꼬고 손톱을 매만지듯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입양 같은데 관심 없어. 장비서는 서류를 꺼내며 말투를 더욱 단호하게 바꾸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수상한 방해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류가 중간에 사라지거나 허위 신고가 들어온 정황이 있는데 사모님 쪽과 연결된 흔적이 보여서 왔습니다. 최명진은 코웃음을 치며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웃기고 앉았네. 증거라도 있어? 장비서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차분히 답했습니다. 사모님 주변 분들과 통화한 기록,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직접 연관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의심을 받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 최명진은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않으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에이, 괜히 떠보지 말고 돌아가. 형님한테도 전해. 아무리 파헤쳐봤자 안 나올 거야. 장비서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면 사모님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는 여기서 그칠 생각이 없거든요. 최명진은 눈썹을 치켜세우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잘도 떠드네. 근데 장비서 알아? 신여진 믿고 이렇게 설치는 건 알겠는데 지나친 간섭엔 반격이 따른다는 거 알아도. 장비서는 몸을 꼿꼿이 세운 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명령이라서요. 전 끝까지 조사할 겁니다. 협조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장비서가 응접실을 나가자 최명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긴장된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입양 절차만 망가뜨리면 쉽게 상황을 뒤집을 수 있으리라 여겼는데 장비서가 은근히 결정적 증거를 쥐고 있음을 암시하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응접실 문이 닫히자 최명진은 소파에 팔을 내던지듯 걸치며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하수인 주제에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불길한 예감이 엄습하자 최명진은 더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여진과 장비서가 힘을 합쳐 조사를 밀어붙인다면 오랫동안 묻어둔 과거가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비서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창고처럼 어둡고 습한 지하실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옛날 사건 자료를 보관하던 곳으로 아무나 접근하기 힘든 장소였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 오래된 기록을 뒤져본 결과 조형사라는 이름이 최명지와 관련된 사고에 여러 번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마침내 수소문 끝에 조형사를 특정 장소로 불러냈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마주한 조형사는 눈가에 깊은 주름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장비서는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조형사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조형사님, 과거에 이두나를 해치려 했다는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최명지 쪽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도 확인됐고요. 조형사는 움찔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근거도 없이 그런 소리를 하시네. 장비서는 봉투를 열어 사건 조사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면 뺑소니 사건 현장에 있던 차량이 조형사님 관리하던 차로 되어 있어요. 사고 후에 최명지 쪽에서 돈이 흘러간 정황도 있고요. 거짓말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조형사는 잠시 입을 닫았다가 체념한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돈 받고 움직인 건 맞아. 근데 나 혼자 한 건 아니야. 최명지가 직접 지시했고 난 그냥 하수인일 뿐이었어. 장비서는 얼굴에 복잡한 표정을 띠며 서류를 다시 넘겼습니다. 결국 이두나를 의도적으로 치고 도망가신 거네요. 그 아이가 신여진 회장의 잃어버린 딸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까? 조형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 조용히 없애라고만 들었으니까. 누군진 자세히 안 알려줬지. 나중에야 이두나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알았어. 장비서는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굳은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최명진은 살인미수 혐의를 피하기 어렵겠네요. 신여진 회장님께 바로 보고해야겠습니다. 조형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초조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어쩌겠어. 나도 목숨 걸린 문제라 함부로 말 못했는데 장비서가 이렇게 증거를 다 찾아왔으니 나라도 살려면 진범을 불어야지. 장비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서류를 옆구리에 끼웠습니다. 말 돌리지 마세요. 다 밝히셔야 합니다. 경찰 수사도 피하기 어려울 테니 협조하시면 형량이라도 줄어들 겁니다. 조형사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잡아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모님이 나한테도 꽤 큰 돈을 줬어. 난 그냥 시킨 대로 한 것뿐이라고. 장비서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 결국 결말은 정해졌습니다. 최명지가 무슨 수를 쓰든 이제 빠져나가기 힘들 거예요. 조형사는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장비서는 고개를 돌려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마지막 기회 드리는 겁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세요. 그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게 장비서는 지하실을 나서며 확신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묻혀있던 비극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최명지가 저지른 악행은 더는 감출 수 없을 만큼 증거가 쌓여가고 있었고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구하나는 장비서에게서 전해받은 뺑소니 사건 보고서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을 띈 채 커다란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책상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기하다가 구하나가 다가오자 고개를 들어 묵직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구하나는 회장실 문을 잠그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서류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두나를 해친 게 작은 엄마라는 게 사실이에요? 신여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알아. 장비서가 벌써 보고했어. 구하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펼쳐 보이며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이두나는 제 소중한 친구였어요. 이렇게 끔찍한 사고라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대체 왜? 신여진은 눈을 감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도 이제야 전부 알았어. 최명지가 무슨 음모를 꾸몄는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구하나는 울분이 치밀어 올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구하나는 눈물기가 맺힌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신여진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야. 이미 증거를 은폐하고 큰돈으로 뒷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네가 앞장서려면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거다. 구하나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은 채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끝까지 해볼게요. 두나를 위해서도 이대로 넘어갈 순 없어요. 신여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하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너도 힘들겠지만 더 늦기 전에 모든 걸 바로 잡아야 해. 그날 회장실 안에는 깊은 슬픔과 굳센 의지가 교차했습니다. 구하나는 잃어버린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눈앞에 드러난 진실을 절대 묵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회장실 정면에 서 있는 구하나의 표정은 무겁고도 냉혹해 보였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결판을 내겠다는 의지가 뚜렷했습니다. 바깥 복도에서 최명지가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달려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최명지는 불쾌함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불렀어? 부회장 직함 달았다고 네가 감히 나를 오라가라 할 셈이야? 구하나는 천천히 돌아서면서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앉으세요. 할 얘기가 많아요. 최명지는 노려보듯 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웃음이네. 언제부터 이렇게 당당해졌지? 구하나는 서류 봉투를 꺼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이두나 죽음에 작은 엄마가 직접 개입하셨다는 증거 확보했어요. 조형사 증언, 뺑소니 사건 기록, 그리고 자금 흐름까지 전부 있습니다. 최명지는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좀 찾긴 했나 본데 그렇다고 법적으로 날 쉽게 몰아넣긴 힘들걸? 구하나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제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고소 절차도 이미 준비했고 내부 감사로 작은 엄마 비자금 계좌도 찾았어요. 일부는 벌써 동결된 상태예요. 최명지는 벌떡 일어서면서 손뼉을 탁탁 치고 비웃었습니다. 부회장 자리 올라서 날 내쫓겠다고? 구하나는 고개를 단호히 저었습니다. 그건 제 의지입니다. 두나는 제 절친이었어요. 두나를 죽게 만든 사람 절대 용서 못해요. 최명지는 잠시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분노 섞인 목소리로 내질렀습니다. 네가 뭔데 날 심판해? 애초에 넌 가짜 딸이었잖아. 구하나는 반항적인 눈빛으로 맞받았습니다. 가짜든 진짜든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그 문제랑 이두나를 뺑소니로 몰아넣은 범죄는 전혀 별개입니다. 법정에서 전부 말하세요. 최명지는 괴이한 웃음을 터뜨리다가 결국 분노에 찬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래. 결국 망해봐야 정신 차리겠지. 근데 내 편이 하나도 없을 거라 생각해? 구하나는 테이블에 손바닥을 내려치며 더욱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실은 가릴 수 없어요. 무슨 수를 써도 다 밝혀집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최명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구하나를 노려봤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준비된 이상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장비서가 들어와 최명지에게 공문을 건넸습니다. 법무팀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법정 대응 준비해달라네요. 최명지는 그 서류를 잡아채듯 받아들고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구하나는 냉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이제 직접 겪으셔야죠. 최명진은 변명조차 통하지 않는 현실을 깨닫고 마지막 남은 기세마저 꺾이는 듯 몸을 떨었습니다. 부회장 자리에 오른 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구하나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최명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회장실을 나온 최명진은 끝까지 반격을 시도할 기색이었지만 증거가 이미 드러난 마당에 발 뺄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구하나는 참담한 마음을 누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친구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정의가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길었던 싸움도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고 구하나는 온몸에 스며드는 중압감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